자, 이번 시간에는 VA의 그 머티리얼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A 머티리얼을 일단 카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VA에서 다루고 있는 머티리얼은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간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눈에 띄는 이제 사실 중에 하나가 이 프리셋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이 재료들을 셀렉트를 해놓고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버튼들을 좀 쉽게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VLA를 처음에 시작하면은 우리가 세팅을 먼저 하게 되고 그 세팅하는 과정을 통해서 VLA를 렌더링 엔진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은 머티리얼 맵 브라우저를 우리가 이제 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VLA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VLA 머티리얼이 이와 같이 팔레트가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것은 이 VLA 머티리얼이라고 쓴 1번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또 사용되는 것이 VLA 라이트 머티리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진보된 그런 형태의 어떤 렌더링 머티리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주로 VLA 머티리얼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LA 머티리얼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하고 OK를 누르면은 머티리얼 에디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프리셋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공돼 가지고 이 프리셋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다양한 그런 재료들 주로 이제 금속이라든지 유리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지금 3, 4, 5번, 5, 6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번 누르고 2번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제 알루미늄으로 구현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알루미늄에다 브러쉬를 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러프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표면들이 약간 거칠게 나오는 부분들, 이런 거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크롬 같은 경우는 이제 극반사체를 사용할 때 좀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유리나 거울, 유리가 아니죠. 거울 같은 것에 이제 사용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롬이라고 하는 그런 재질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이 카퍼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 계열이죠. 그래서 이 카퍼를 어떤 리플렉션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 살짝 어떤 러프한 느낌으로 표현을 할 때 그때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골드 같은 경우도 이제 금을 이제 어떤 세공을 해가지고 어떤 그 표면을 굉장히 매끈하게 만들었을 때 그런 상황과 그다음 우리가 이제 잘 볼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골드바 어떤 금덩어리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골드 러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프리셋을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아연이라든지 뭐 리드 그다음에 은이라든지 은을 좀 이렇게 거칠게 한 부분들 뭐 다이아몬드 재질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을 프리셋으로 선택만 하면은 이 선택을 하는 순간에 이 나머지 값들이 자동적으로 설정이 맞춰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이제 재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 베이직 파라메타라고 하는 것에 나와 있는 수치들을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재질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유리는 많이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유리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유리를 간유리 상태로 만드는 이제 프로스트 글라스의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 잘 표현할 수가 있고, 물로 표현한다든지, 세라믹이라든지, 플라스틱이나 세라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디퓨즈 컬러를 조금씩 바꾸면서 본인이 원하는 색상의 세라믹과 플라스틱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고, 러버, 이제 고무 같은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리셋을 하는 대신에 프리셋을 커스텀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재료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부분 좀 크게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파라미터에서 보면 디퓨즈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디퓨즈라는 것은 이제 뿌리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페인트를 이제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디퓨즈에 있는 이 박스의 컬러를 조정함으로써 색상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디퓨저 오른쪽에 있는 컬러 박스 오른쪽에 작은 박스가 있거든요. 이 박스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정한 맵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이슈가 한 가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디퓨저의 컬러를 넣는 것과 그 다음에 1번에 써 있는 그 디퓨저 박스에 있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어떤 맵을 집어넣는 거, 어느 것이 우선이 되느냐에 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컬러보다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재료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재료를 넣게 되면은 이 컬러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와 같이, 지금 현재는 이제 나무 재질을 넣은 거거든요. 이와 같이 나무 재질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리플렉트라고 하는 반사 값을 조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반사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색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이 검은색만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색깔을 다 쓸 수가 있는데, 이 리플렉트의 그러니까 2번에 있는 이 박스를 하얗게 하면 하얗게 할수록, 밝게 하면 밝게 할수록 리플렉트, 즉 반사가 잘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리플렉트가 잘 되는 그 와중에, 즉 리플렉트가 만약에 하얀색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글로시니스 값을 1을 주면은 그 부분에 이와 같이 어떤 그 라이팅에 해당한 부분이 하얗게 빛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렉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변 환경을 이제 이 어떤 오브젝트에다 투영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어떤 라이팅에 관한 부분을 이제 조정하는 것이 바로 이 글로시니스입니다. 근데 이 글로시니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리플렉트가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 어두운 계통일 경우에는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글로시니스는 결국은 리플렉터 여기 있습니다. 리플렉트 값을 높여줬을 때 글로시니스 값이 제대로 구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시니스 값을 줄이면은 여기 이제 어떤 라이팅 소스의 어떤 느낌이 좀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을 하면 뭐냐? 메탈리스라고 하는 것은 리플렉트라고 비슷한데 훨씬 더 강한 리플렉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탈리스를 넣으면은 그 전에 어떤 디퓨즈의 어떤 재료가 있던 컬러가 뭐가 되든 간에 어쨌든 반사를 극반사 상태로 옮겨지게 됩니다. 즉 1번에 어떤 재료를 넣었을 때 모습, 그 다음에 리플렉트를 어떤 밝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글로시니스도 최고치를 했을 때 느낌이죠.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메탈리스를 0.0이었는데 이거를 1로 놨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재료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나 이런 거는 다 사라지고, 이것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색상만 살짝 들어가고 나머지는 극반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검은색이 보이는 것은 주변 환경이 환경 맵으로서 검정색이기 때문에 검은색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체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리프렉트란 말을 쓰죠. 원래 의미를 본다면은 굴절에 해당하는 건데, 투명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굴절을 이루기 때문에 이 리프렉트 값을 이 리프렉트의 이 검정색 그 박스를 밝게 해주면 해줄수록 유리와 같이 빛이 투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금 7번 같은 경우는 self illumination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가 한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밝게 하면 할수록 자광체, 스스로 빛이 나는 전구나 어떤 그런 성질의 것이 구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 self illumination을 밝게 하면은 그 오브젝트만 밝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이팅이라는 걸 보면은 라이팅이 켜졌을 때 그 전구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구 주변을 다 밝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을 봤을 때는 GI라고 하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면은 셀프 일루미네이션에서 나온 빛이 하나의 조명처럼 주변에 확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멀티플라이, 즉 그 값을 어떤 빛의 세기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은 이 얘기는 사실은 여기 보면 Vray 머티리얼, 라이트 머티리얼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머티리얼에 어떤 그 라이트를 주는 방식이나 이거나 셀프 일루미네이션에서 빛을 주는 방식이나 동일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랜스루센시라고 하는 것은 반투명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뎁스 값을 높여줌으로써 어떤 그 반사의 어떤 이 투가 반투명의 어떤 정도라고 하는 것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지금 6번 같은 경우 지금 6번이 이게 지금 잘못됐네. 6번이 아니라 자광치기 때문에 7번이죠. 7번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스탠다드 머티리얼에서 사용되는 그런 재료를 구현했을 때랑 V-ray 머티리얼에서 했을 때랑 사실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만약에 어떤 시간 차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스탠다드 머티리얼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뭐 V-ray 머티리얼 써야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이 머티리얼에서 이와 같이 어떤 광택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스탠다드보다는 V-ray 머티리얼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구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잔디에 관한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한번 좀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맥스를 처음 키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이제 아놀드로 이게 세팅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아놀드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렌더 셋업에 들어가서 자, 보면은 일단은 커맨드 탭에서 이제 아웃풋 사이즈를 조금 작게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커스텀으로 들어가서 640에 480 정도로 일단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렌더러라고 하는 렌더링 엔진이 아놀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V-ray 5 업데이트 1.4 뭐 2.2가 돼도 좋고 이 녀석을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이 바뀌었죠. 어사인먼트 렌더에 들어가지고 V-ray가 프로덕션과 머티리얼에 같이 다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V-ray 들어가면은 이 프레임 버퍼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프레임 버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이걸 하기 전에 일단은 뭐 간단하게 T포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0.3짜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플랜을 이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플랜 크기를 1m에 1m 이렇게 만들어 놓고 0에 0으로 놓고 T포도 0에 0으로 놓아서 중앙에 놔보도록 합시다. 좀 플랜을 하얀색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렌더 셋업했던 걸 다시 한번 켜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프레임 버퍼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게 V-ray가 가동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렌더링을 하면은 자, 이런 창이 뜹니다. 이건 뭐냐면 V-ray 프레임 버퍼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렌더링이 안 되고 있는 건 라이팅을 좀 안 넣어서 그런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V-ray 프레임 버퍼가 뜨게 돼요. 이건 뭐냐면은 렌더 셋업에서 자, 이 렌더 셋업에서 이 프레임 버퍼라고 하는 것을 켜놨기 때문에 여기 보면 enable built-in frame buffer가 돼 있잖아요. 즉 빌트인으로 된 거니까 V-ray가 지금 추가되니까 V-ray에서 해당하는 V-ray의 프레임 버퍼라는 게 이제 이와 같이 버퍼 값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창인데, 자, 문제는 이 V-ray 프레임 버퍼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들이 사실은 포토샵에서 거의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포토샵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 V-ray 프레임 버퍼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enable built-in frame buffer라고 하는 것을 꺼줍시다. 꺼주면은 만약에 이 부분을 다시 렌더링 한다 라고 한다면은 렌더링이 되는데 이와 같이 어때요? 맥스로 이제 구현되는 그런 방식이 나오는 거죠. 아까는 요거를 누름으로써 이제 VLS 제공하는 이 프레임 버퍼를 썼는데 이제 요걸 해제해 주니까 맥스 자체 내에 프레임 버퍼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이 프레임 버퍼가
자, 이게 됐고요. 프레임 버퍼는 이렇게 해서 꺼졌고, 그 다음에 손을 댈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샘플로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버킷이 있고 프로그레시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고, 어떤 표현 능력이 어떤 그런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 프로그레시브는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할 때 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버킷은 이제 실제 최종적으로 파이널을 할 때 사용된다라고 보는데 그게 절대치는 아닙니다. 프로그레시브가 괜찮은 부분은 얘를 누르면은 됐죠? 여기 렌더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렌더링을 좀 빨리 예를 들어서 뭐 3분이라고 써놓으면 여기다가 그럼 3분 동안의 렌더링을 얘가 다 마치는 거예요. 그 렌더링 퀄리티가 좋든 나쁜을 떠나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레시브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필터에 가면 V-Ray 랭크 소스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위에서 세 번째 캔멀 롬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컬러 매핑을 레인하우드에서 HSV 익스포넨셜을 쓰시도록 하고 HS 익스포넨셜을 써야지 채도 감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사한 느낌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뭐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조정해가지고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GI에 들어가면은 프라이머리 엔진을 브루트 포스에서 이레디언스 맵으로 바꾸고 세컨더리 엔진을 라이트 캐시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레디언스 맵을 클릭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커런트 프레젠트가 하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부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very low로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라이트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라이트를 한번 켜볼게요. 그래서 지금 라이트를 켠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크리에이트 라이트에 들어가서 V-Ray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V-Ray 라이트를 써가지고 거의 비슷한 크기로 박스를 만들어 봅니다. 이때 모디파이에서 랭스라든지 위드스를 반드시 조정을 해주시고요. 지금 멀티플라이도 너무 많다. 10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그쵸? 자, 여기서 왜 우리가 절대좌표 0,0에 넣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Y축으로 좀 올리시고, 그쵸? 그 다음에 회전 툴을 이용해서 회전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밝죠? 밝은 이유는 요 조명이 자, 이 컴퓨터 잠깐 멈췄는데 계속 돌아가고 있구나. 자, 조명을 보고 모디파이에 들어가면 조명의 프로퍼티가 나오잖아요. 멀티플라이 10으로 되어 있는데 좀 줄여봅시다. 5 정도로 해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아유, 좀 어두워지네.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은 결과치가 나옵니다. 렌더링 시간이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꺼주시고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머티리얼 에디터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피지컬 머티리얼로 되어 있잖아. 그쵸? 이 부분을 V-Ray 머티리얼로 바꿔줍니다. 지금 현재 프리셋이 커스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알루미늄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렌더링이 되는데 이와 같은 느낌으로 렌더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주변 환경색을 전부 다 입히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주변이 좀 검으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그 맥스에 가서 HDRI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미지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 이미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쓴 이 녀석이 좋아 보이거든요. 선택을 해서 다운을 받읍시다. 하고 이제 여기 인바이러먼트에 들어가서 얘를 씌워야겠죠. 렌더링, 인바이러먼트, 그다음에 맵을 써가지고
바탕화면에 다운받은 이 녀석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제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맵이 생긴 거죠. 렌더링을 하면은 검은색 주전자가 아니라 주변 환경을 이제 다 머금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라프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빛이 맺히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알루미늄 러프로 했을 때 그런 모습이고요. 알루미늄 브러쉬를 했을 때 느낌. 자, 이런 느낌으로 렌더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크롬 극반사체죠. 카포라고 해서 이제 황동. 그 다음에 카퍼를 좀 러프한 값을 강조한 부분들. 골드. 그 다음에 골드 러프. 자, 이런 부분이 됐고요. 골드 러프 다음에 아이언도 있을 수가 있고, 리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버. 실버 러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할 수가 있어. 뭐 좀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있네요. 자, 다이아몬드는 뭐 이렇게 빛을 산란시키는 그런 이제 능력들도 있고, 유리는 반드시 해야죠. 유리는 조금 봅시다. 뭐 유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거를 하기 전에, 아이고. 자, 내 성에는 유리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뭐 0.5에 5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잘 안 보이는구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각형 박스, 얘도, 유리로 넣는다. 했을 때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렇게 좀 조금 각도를, 아이고, 이게 너무 얇게 됐나? 잠시만요. 아닌데.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VLA 머티리얼, 여기서 글라스 프로스티드. 자, 요거는 이제 주로 프로스트 글라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떤 이 투명체를 표현할 때 이 글로스니스 값을 줄이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전혀 윤곽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게요.